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상설 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워서 여러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는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면서 탄핵 공세 총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박상규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상설 특검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분부터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 210표, 반대가 63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이 상설 특검 통과된 거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여당에서 23표가 찬성을 했다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죠. 예. 이 부분은 자율투표에 맡긴 결과입니다. 이 자율투표에 맡겼다는 부분도 있고 숫자 23명은 공교롭게도 친한계의 숫자와 얼추 비슷해요. 이렇다는 얘기는 14일 예정된 이 2차 대통령 탄핵 표결이 어떤 모양을 그릴 것이냐를 예단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여당은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친한계하고 친윤계로 나눠져서. 네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율투표와 함께 23평이 국회 상설특검에 야당과 함께 했다. 자, 이 부분은 14일 가결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상욱 의원은 공개 찬성 의지 표명을 했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참석하겠다고 했고 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지금 급변하는 그런 가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검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수 있어요. 이게 강제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일반 특검도 같이 지금 올렸거든요. 일반 특검은 또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을 그렇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 가서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또 자기네 특검을 또 내란 특검을 또 발의하고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형국입니다. 예.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당의 찬성표, 그러니까 이 23표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막을 명분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조차도 상설특검 외에 별도의 내란 특검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동의하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사를 하는 특검, 상설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막았다? 그럼 명분이 도저히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유투표로 맡길 것이냐 아니면은 이전처럼 당론 투표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각자 엇갈렸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의총에서 한 절반씩 갈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일단 자유투표로 맡기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23표의 반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란표도 아니죠 사실은 적극적 동의 표시를 하는 의원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상설특검 외에 지금 일반 특검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마 못 막을 거다. 그건 뭐 확실히 보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저는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한 체제의 딜레마가 그대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2요구권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거부권 행사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일단 직무정지해놓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아무리 처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계속 논란은 될 수밖에 없다. 이 체제를 어떻게 해서든 시간 끌기를 통해 가지고 질서 있게 퇴진을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모순이 있다는 것을 조만간 다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박 평론가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상설특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임명할지 이 부분이 이제 미지수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권한 행사 안 하겠다고. 네. 윤 대통령이 권한 행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설특검을 어떤 방식으로든 임명을 해야 상설특검이 가동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내란 수괴죄 혐의를 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설프게
우리가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헌법적인 어떤 그 규정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권한 이양을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대통령한테 위임했고 그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위임하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대통령 대신이요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이건 헌법 질서, 헌정 질서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 질서에 맞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야하고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하야할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탄핵 외에는 달리 답이 없다는 것을 조만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역시 그걸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론가께도 발언 기회를 드리죠. 상설 특검은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범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려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임명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냥 임명 안 하고 미룰 수 있어요. 며칠을 미룰 건지도 대통령 마음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수사검사가 법으로 5명입니다. 그리고 30명 정도의 인력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예. 60일 수사를 한다지만 이걸 연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2달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임명도 대통령이 해주게 돼 그렇죠. 있죠. 자, 2군데에서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자, 이러니 이 특검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된 걸 할 수가 없어요. 의미는 뭐냐? 국회가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의 문을 열어 젖혔다. 이 정도 의미만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자, 그렇다면 이런 혼란을 이런 좀 불확실성을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거의 도탄해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또 뭐 한동훈 표 내란 특검이 있고 뭐 이재명 표 국회 특검이 따로 있습니까? 특검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3개의 국가기관이 서로 뭐 사냥감 하나 놓고 달려드는 그런 형국으로 서로 뭐 영장도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청구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공수처가 또 같은 영장을 같은 건 아니지만 신청했어요.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는 아, 또 왜 하세요? 그러니까 기각할 때 대비해서 이것도 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대목이고 그러니까 경찰은 우리는 뭐 좀 뭐 다른 거 할 거 없을까 하다가 들고 나온 게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수도 있다. 또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걸 내놓은 거죠. 자, 이게 하나의 나라에서 한 사건을 놓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이 부분을 뭐 모여서 정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국가에 지금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을 누가 외국에서의 신인도도 자꾸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일부 반등을 했지만 이 상황 정리 안 하면 또 전대미문의 폭락을 저는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요. 이런 혼란을 만든 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왜냐하면 헌정 질서상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안 따르고 우리가 정치로 해결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혼란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각 수사기관에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경쟁적으로 자기들 이해관계에 맞게 지금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통제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각자 기관마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결국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관련돼 있는 내란 특검 자기가 받아가지고 임명 또 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국민들이 징치하자고 얘기하면 탄핵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거를 한동훈 대표가 지금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거나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무질서한 거지 그게 질서 있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해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시간 끌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한동훈 대표가 빨리 이해해야 한다. 빨리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결국에는 탄핵이 필요한 거다.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첨언할 기회를. 14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민주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하면 된다.
저도 같은 입장인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이 전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하나를 놓고도 권성동 의원을 중진회의가 뭐 합의했다라는 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이게 저는 이제 실소가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중진회의라는 게 뭐 존재도 한 법적 기구도 아니지만 대표가 바로 부적절하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윤계의 또 입장에서 김태호 의원이 나섰는데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어찌 보면은 새로워 보이지 않는 인물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래서 나온 얘기가 그때 비상계엄을 그 해제하자는 그 국회 본회의장에 18명의 의원이 들어갔잖아요. 그중에 3선 의원도 있고 지금 이런 비상 상황에서 3선 이상이 돼야 된다, 4선 이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 자체가 우습다고 보는 것이고 쇄신적인 모습, 국민의힘이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지금 원내대표의 면면부터가 국민들에게 저는 실망을 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볼 때는 뭔가 여당이 입장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14일에 국민들에게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은 모습. 자, 이게 민주적 프로세스로 부결을 시키든 또 가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지금 이제 원내대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지금 친윤과 친한의 갈등의 모양새가 있는데 글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부터 빨리 정리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은 지금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초유의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단 책임을 먼저 지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책임지는 자세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성찰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들 내부끼리 계파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누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도부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딜레마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원내에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수렴청정이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국민의힘이 지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원내대표로 저는 권성동 의원이 거론된다는 거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뻔뻔해지자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국민이 욕을 먹어도 그냥 뻔뻔하게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을 어떻게 원내대표로 지금 얘기를 합니까? 더군다나 윤핵관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적극적으로 밀어서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당의 얼굴로 내세워서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요? 이게 지금 국민의 의원들의 인지 부조화를 보여주는 거다. 현실이 이렇게 가 있는 게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명백하게 반헌법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빨리 깨어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훨씬 더 국민들의 반발과 역풍에 휘말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해서 뭐 2월 하야, 뭐 그쵸. 3월 하야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질문도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의미한 시간 끌기 전략을 하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자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럴 것 같다면은 그 한동훈 대표랑 2차례 만나고 중진 의원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온 담화가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박감에서 본인이 계엄령을 발동했지만 선포했지만 국민들을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당이 수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일임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담화가 나옵니까? 하야할 것 같으면 진작에 했어야죠. 그럼 과연 하야하겠는가? 이게 첫째고요. 둘째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즉시 하야하면 또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 지나고 나면 하야할 뜻도 없다고 그냥 간주를 해버릴 것이고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나 아니면은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수계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해도 결코 무색하지 않거나 무리하지 않는 발언일 만큼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대통령을 스스로 그만두게 두는 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질서 있게 이 문제를 정리하느냐, 어떻게 헌정 질서에 맞게 이 문제를 처리하느냐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했던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민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갈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대통령이 겨우 하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집권 여당이 우리 방식대로 이걸 수습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맞지 않고 국민 여론도 여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용어 자체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처음에 나왔다가 결국 무산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는 있어요. 질서 있게 이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적인 바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이 질서 있는 퇴진이든 질서 있는 탄핵이든 간에 질서 있는 모습을 여당이 보여야지 사람들이 질서 있게 이게 되겠구나라고 느끼는데 그 자체가 무질서해 보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또는 이걸 관망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평남 의원님 말씀이 있는데 물론 내란죄에 대한 여부는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재판소가 이걸 심의를 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기간이 2달에서 석 달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중간 어디쯤 될 거라는 예상은 가능하고 또 사안의 위급성과 중대성에 비추었을 때 이게 뭐 2달이 안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재가 6명인데 지금 이걸 빨리 10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야당에서는 2명을 추천해 놓은 상태고 국민의힘도 빨리 맞춰야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부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준비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핵은요.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각자의 이 보수정당이라는 게요. 자유잖아요. 자유롭고 그 어떤 자율적인 모습으로 당론을 정하는데 저번에 그 거센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던 것이 지금 뭐 김재섭 의원 집 앞에 누가 흉기도 갖다 놓고 그런다는데 네. 이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건 아니면 이 사태를 바라보는 분들이 그런 폭압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건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일 앞두고 고민들이 지금 많으실 거예요. 그럼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서 있는 토론, 그리고 질서 있는 논의, 그리고 좀 국민들에게 이번 사태의 어떤 공동 책임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자유롭지 않은 여당으로서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이번 그 14일 표결에서는 네. 지어주는 모습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질서는 국민의힘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꾸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혼란이 커지는 것이다. 질서는 이미 우리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질서를 따라가고요. 그걸 수습할 생각이 있다면은 진짜 진심으로 그런 뜻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과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할 게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같이 모여서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나가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훨씬 질서 있는 수습이다. 질서 예. 있는 퇴진이고 지금 이 혼란을 수습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한 가지 때문에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좀 합의를 통해서 해보자 그랬는데 결렬이 됐죠. 결국은 결렬이 됐고 그 다수당인 민주당의 뜻대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예. 이런 모습을 저는 대단히 좀 우려스럽게 봤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 말씀한 대로 여야가 만나서 필요하다면 한동훈 대표와 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어떤 논의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다면 참 바람직할 텐데 지금 그런 모습 없이 좀 숫자와 힘이랄까 그런 거에 의해서 다 그냥
전부 오늘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놓고 이제 내년 초에 감액 예산에 대한 추경을 편성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봤어요. 지금은 힘을 가진 정당이 절대적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이 민생을 걱정하는 그런 어떤 그 예산안 합의 같은 것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좀 미뤘으면 오늘 일부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산안 같은 거나 표결에 대한 그 연기론이 일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지도부의 강행 논리에 밀려서 이게 그냥 야 그냥 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 그런 것이 물론 민주 프로세스죠. 우리가 의석이 많고 우리의 당론으로 결정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제 전국을 주도하니까 국민의힘은 그냥 따르면 된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대단히 저는 우려스럽게 본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예산안 얘기 짧게 해주셨으니까요. 네, 이 이야기 짧게 듣고. 예, 이건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럴 때 국회가 다른 이견 없이 서로 간의 합의를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예산안의 특성이라는 게 감액을 하고 난 다음에 증액에 관한 부분은 야당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힘이 있고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증액은 예산안 증액은 기재부하고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지금 안 된 겁니다. 근데 증액해 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도드라지진 않지만 특활비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활비를 원상태로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야당에서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게 지금도 뭐 검찰 수사 여전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특활비에 대한 기본적인 소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특활비를 무조건 증액해달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감액 예산을 통과시켜서 어차피 내년 예산 집행이라고 하는 건 1, 2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모든 예산을 한꺼번에 다 집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사이에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을 하면 그러면 그 민생 경제나 이런 데 큰 영향 없이도 예산안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걸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뭐냐면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상수이자 변수를 좀 미뤄놓고 그 신병에 대한 문제는 14일 표결이 결정할 것이니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현재의 이 비상한 난국이면 난국,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좀 풀어보자라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뭐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 전혀 안 나고요. 택시 외식업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뭐 여기 오기 전에도 뉴스에도 나오지만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종로 일대 여기 지금 식당가가 아주 그냥 썰렁해요. 좀 이런 모습들이 불안하게 TV를 보시거나 뉴스를 지켜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당과 야당, 지금은 사실은 국회의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실질적 힘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아량이라면 아량을 좀 보였으면 더 국민들이 좀 신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요. 이제는 국민들에게 좀 더 친근한 지도자의 모습을 더 보이셔야 된다. 제가 뭐 감히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수권 정당이고 대한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공격하고 비난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방의 현안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윤 대통령과 통화를 그 계엄 당시에 2차례 했다고 밝히면서도 내용을 밝히지 않았었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 국방위 현안 질의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일단 두 번째 통화 내용이 어떤 건지를 공개했잖아요. 직접 증언을 했고요. 뭐 오늘 언론과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뇌란 혐의가 더 짙어진 거죠. 짙어진 게 아니라 거의 확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군 지휘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707 특임단이 국회 투입될 때 동선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 특임단에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전사령관한테도 직접 전화해서 국회의원들 문 깨고 들어가가지고 정족수 채우지 못하도록 강제로 끌어내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휘관들이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들도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살겠다 아니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는 그 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라는 게 드러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국민들이 하루라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권한을 못 뺐잖아요. 국방부 차관도 얘기했고 외교부에서도 밝혔잖아요. 대통령이 정상회견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군 통수권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하야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의 평가 뭐 이런 걸 떠나서도 전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이 뭐 이번 주 토요일이 됐든 아니면 다음 주가 됐든 탄핵 안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현실을 부정하면서 거부하면서 가면 국민의힘이 나중에 가서 훨씬 더 험혹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차라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협조할 때 오히려 국민의힘이 살아날 방법과 구멍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났을 때도 5년 만에 정권 다시 되찾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잘못됐던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이거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언 말씀하셨지만 제가 감히 한동훈 대표한테 조언하자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빨리 태도를 바꿔서 의원들하고 같이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 투표 때 들어가서 투표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단일한 정당의 모습은 아니에요. 좀 심하게 비유하자면 쌍두사 같아요. 그 머리가 두 개 있는 뱀이란 뜻인데 뱀에 비유해서 기분 나쁘다면 좀 이상한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김평론가가 계속 말씀하시지만 어떤 국민의힘인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우리 당의 일임한다의 그 우리가 한동훈 대표인지 아니면 소위 중진이라고 표현되는 친윤계인지 지금 그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 문제 로드맵에 대해서도 지금 5시간, 뭐 3시간 기본이 그래요. 요새 무슨 의총을 하면 이게 그렇게 길게 끌 문제인가. 그러니까 소장파 의원들의 개별적인 성명, 개별적인 입장 발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까도 언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보수는 자유와 자율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이라고 할 때 더 이상 헌법기관인 의원들을 무슨 뭐 집단 불참하게 한다든가 이게 이번에는 안 그런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다 나와서 자기가 자기 의사로 찍어서 그 결과가 가결인지 부결인지는 이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아마 김평론가 말씀은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무리한 말씀 같고 아마 오늘 내일 특히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영장이 본인이 심사를 포기했잖아요. 저는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 부분은 침묵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이 있는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아마 이거를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뭐 특검에 의해서건 검찰 특수본에 의해서건 영장이 발부되는지도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영장이 발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영장을 대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수사든 탄핵의 어떤 가부든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빨리 좀 불식이라면 불식이고 좀 가라앉히는 방법이 아닐까. 국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국민의힘에도 좀 빠른 결론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상규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